뉴저지주가 이번 달에만 두 차례에 걸쳐 접종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계획인 가운데 차기 우선 접종 대상에 교사를 포함시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5월까지 모든 미국인 성인을 접종하기 위한 전례 없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앤드루 쿼모 뉴욕 주지사에 대한 세 번째 여성의 성추행 피해 폭로가 재개됐습니다. 최근 뉴욕시에서 발생한 인질 강도 사건 수사에 투입한 로버트 경찰관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CDC가 경제를 재개한 주를 중심으로 또다시 코로나19 지표가 증가세로 돌아설 조짐이라며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효능이 낮더라도 많이 또 빨리 접종하면 코로나19 피해 및 희생자가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제 상원에서 느기아 코로나 교육부 장관 인준안이 통과됐습니다. 하버드대 학생회가 만장일치로 램즐 교수 비판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내 집같이 편안한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가 뉴저지 클러스터와 뉴욕 플러싱에 새로운 지점을 오픈하였습니다. 클러스터 570 피어먼트 로드와 플러싱 141 노던 블러바드에 위치한 새 지점에서 모든 금융 업무와 혼무 기지 상담도 함께 해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뉴저지주 정부가 코로나 백신 우선 접종 범위를 확대합니다.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면서 지속적인 비판이 나온 교사들을 포함해 교통기관 근로자와 추가 공공필수 인력들도 이번에 백신 접종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뉴저지주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백신 우선 접종 확대는 이번 달 15일과 29일 두 번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실시됩니다. 이번 백신 우선순위 확대 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공공필수 인력이지만 흡연자들보다도 백신 접종 순위가 밀리면서 지속적인 비판이 제기됐던 교사의 직종이 포함된 것입니다. 먼저 15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분야는 프리K부터 12학년에 이르는 교사와 교직원, 타기시설 근로자와 뉴저지 트랜sit 등 공공교통시설 근로자, 차량국 직원, 경관이나 소방관 이외의 보호관찰관이나 아동보호시설 직원 등의 추가 공공 분야 인력들입니다. 여기에 농장에서 근무하는 이주 노동자, 노숙인 숨터 거주자 등의 일반 주민들도 백신 우선 접종군에 포함됐습니다. 29일부터 실시되는 백신 우선 접종 대상에는 식당 직원, 식품 가장 처리 담당 근로자, 식료품점과 창고 근로자, 응대 서비스 제공 근로자, 선거 관련 직무 근로자, 성직자, 우편 및 기타 해운업 근로자, 사법기관 근로자도 포함됐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백신 공급에 속도가 붙고 있기 때문에 4월에는 추가 코로나 백신 접종 확대안이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뉴저지주 정부가 존슨앤존슨사의 코로나 백신 초도 물량 7만 도스를 이르면 다음 주 공급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저지 내 코로나19 백신 투여 수가 190만 건에 가까워진 가운데 이 중 1차 접종은 126만 2천 회, 2차 접종은 63만 6천 도스까지 올라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주 정부가 공급받은 코로나 백신은 약 247만 회 분량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뉴저지 주 정부는 오는 6월 말까지 주내 성인 70%, 약 470만 명의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백신 공급량을 대폭 늘리기 위해 미 제약사 머크가 존슨앤존슨의 백신을 생산하도록 하는 국방물자 생산법을 발동했습니다. 이 법안은 한국 전쟁 당시 마련한 것인데요. 연방정부가 민간의 전력 물자 생산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오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5월 말까지 모든 미국의 성인들에게 백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약사 머크가 존슨앤존슨의 백신을 생산하도록 하는 조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젠 샤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국 각 주에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 공급을 주당 1,450만 도스에서 1,520만 도스로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가장 최근 승인된 존슨앤존슨 백신 280만 도스도 배포될 계획이어서 이번 주에 배포되는 주당 백신 수는 1,800만 도스에 달합니다. 즉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했을 때 주당 공급 분량이 860만 도스였음을 감안하면 한 달여 만에 2배 이상의 백신이 배포되는 셈입니다. 특히 샤키 대변인은 경쟁 제약사인 머크와 존슨앤존스가 전례 없는 역사적인 파트너십을 촉진시켜 백신 생산을 가속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샤키 대변인은 머크의 두 시설을 안전한 백신 생산에 필요한 기준에 맞게 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존슨앤존슨의 노력을 강화하고자 국방부에 실시간 1일 물류 지원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머크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착수했었지만 1단계 시험에서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온 후인 지난 1월 자체 백신 개발 중단 발표를 한 바 있어 머크가 존슨앤존슨 백신 생산을 위해 시설을 개조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며 어느 시점에 얼마나 많이 생산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지만 전반적으로 현 백신 공급량을 급격하게 늘릴 수 있는 경쟁사 간 협약이라는 평가입니다. 한편 오늘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도 이 두 회사의 파트너십을 언급하면서 연방정부의 국방생산법을 사용해 더 많은 백신을 생산할 것을 촉구하고 뉴욕 주정부에 접종 대상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200만 도스의 백신 접종을 돌파한 뉴욕시 정부는 브리핑에서 이를 기념하면서 이것은 더 많은 뉴욕 시민들이 접종을 할 수 있다는 좋은 신호라고 강조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이 제안한 백신 접종 대상 확대 범위에는 위생 근로자, 건물 및 건강검사관, 직업센터 지원, 사법 관련 직원 및 배심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성희롱 의혹이 잇따라 제기된 앤드루 쿼모 뉴욕 주지사가 또 다른 여성의 피해 폭로에 직면했습니다. 이번 폭로는 쿼모 주지사에 제기된 세 번째 성희롱 의혹입니다. 2020년 조 바이든 대선 캠프에서 일하던 애나 러치는 뉴욕타임즈에 2019년 9월 지인의 결혼식 피로연에서 쿠오모 주지사가 원치 않는 스킨십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치는 피로연에서 쿠오모 주지사에게 친구 부부의 결혼식에서 축하 인사를 해줘 감사하다는 말을 건넸는데 쿠오모 주지사가 허리에 손을 얹어 상당히 당혹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쿠오모 주지사는 키스해도 되겠냐고 물었는데 근처에 있던 러치의 친구도 들었을 정도로 큰 목소리로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러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친구의 증언과 당시 문자 메시지 내용과 사진을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해당 기사 원문 웹사이트에는 쿠오모 주지사가 두 손으로 러치의 뺨을 만지는 모습을 포착한 사진이 게재돼 있고 사진에는 당혹스러워하는 러치의 표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 측은 러치의 주장에 대해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고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앞서 그의 전 보좌관과 전 비서도 각각 성희롱 피해를 폭로했습니다. 이에 대해 쿠오모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나의 언급 중 일부는 원치 않는 희롱으로 오인됐음을 인지한다라면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연이어 터진 의혹에 요양원 사망자를 축소 발표했다는 논란까지 겹치자 소속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와 뉴욕주 검찰은 조사 방식을 두고 줄다리기 끝에 결국 뉴욕주 검찰이 로펌 변호사를 검사 대행으로 고용하되 검찰이 독립적인 수사를 감독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한편 쿠오모 주지사의 동생이자 CNN 방송의 간판 앵커인 크리스 쿠오모는 방송에서 형과 관련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알고 있다라면서도 CNN은 이 사안을 보도해야 하지만 내 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보도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NYPD가 최근 브롱스에서 발생한 인질 강도 사건 수사에 투입한 선행 시험 중인 로버트 경찰견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로봇 경찰견은 경찰보다 먼저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에 들어가 무장 강도들이 아직도 현장에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경찰에 알렸습니다. 로봇 경찰견은 어두운 곳의 상황도 탐지하는 한편 현장이 얼마나 안전한지도 파악해 보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투입된 로봇 경찰견은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제작한 스폿이라는 모델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현대차 그룹이 최근 8억 8천만 달러를 들여 지배 지분을 인수키로 한 미국의 로봇 전문 업체입니다. 로봇 경찰견은 약 32kg의 본체에 360도의 시야를 자랑하는 탐지용 카메라가 장착돼 있으며 방진 및 방수 기능이 있고 화씨 영하 4도에서 113도의 온도에서도 작동할 수 있습니다. 매 초당 5.2피트를 달리고 계단도 오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사용해 스스로 현장 상황에 대처할 능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YPD는 작년 10월에도 브루클린 총격 사건에 로봇 경찰견을 투입한 바 있으며 폭탄 제거 등의 분야에서도 로봇 경찰견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로봇 경찰견이 일반 시민을 감시하는 용도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연방하원 의원은 로봇 경찰견을 감시용 지상 드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미국 시민자유연합의 제이 스탠리는 로봇이 경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모바일 감시, 해킹, 사생활 침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투명성과 개방성이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보건당국은 여전히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지 않으면 그간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로셸 웰렌스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국장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 가운데 현재와 같은 확진자 수준에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어렵게 얻은 토대를 완전히 상실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그는 최근 일주일 동안 신규 확진자가 전주보다 2% 이상 증가하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사망자도 2% 이상 증가해 하루 2,000명에 근접했다고 밝혔습니다. 웰렌스키 국장은 특히 코로나19 대응 조치를 완화한 주들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는 엄격한 공공보건 조치를 점점 많은 주에서 되돌리고 있어 우려된다며 잘 맞는 마스크 착용과 효과가 검증된 공공보건 예방조치 적용 등을 계속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존슨앤존슨 코로나19 백신이 CDC의 승인을 받으면서 앞서 접종을 시작한 파이자, 모더나를 포함해 모두 3가지 백신이 확보된 상태이며 존슨앤존슨 백신은 우선 390만 회 접종분이 오늘 오전부터 각지로 배포되기 시작했습니다. 웰렌스키 국장은 존슨앤존슨 백신이 파이자, 모더나와 달리 한 차례만 접종하면 된다는 점에서 사람들이 두 번째 접종을 받으러 돌아올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고 냉동 보관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도 공급 규모가 커지는 데 맞춰 대부분의 지역과 이동식 접종에 유효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하버드대 정치연구소가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미국인 41%는 여전히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의향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백신을 맞겠다는 응답은 59%였습니다. 복수 응답에서 백신 접종을 꺼리는 응답자 중 66%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했고 33%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27%는 코로나19에 대해 걱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응답했습니다. 효능이 낮은 백신이라도 많은 사람에게 빠르게 접종하면 코로나19 확진자나 중증 환자, 사망자 등 희생자를 줄인다는 미 연구진의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뉴욕시립대 공중보건보건정책대학원 교수 연구팀은 미국 예방의학저널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효능이 낮다고 해서 백신 접종을 하지 않거나 천천히 접종하면 더 많은 희생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논문을 통해 연구진은 2가지의 시나리오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해 게재했습니다. 첫 시나리오에서는 매일 미국인 100만 명에게 평균 면역 효과가 90% 이상인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접종하면 인구의 60%가 면역성을 갖게 되기까지는 6개월 이상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매일 미국인 150만 명에게 평균 면역 효과가 약 66%인 존슨앤존슨의 백신을 접종한다면 인구의 60%가 면역성을 갖게 되기까지는 4개월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효능이 낮는 백신이라도 두 번째 시나리오처럼 더 많은 이들에게 빠르게 접종하면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38만 명 줄어들고 병원 입원 환자는 5만 1천 명 줄어들며 사망자는 6천 명 감소한다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브루스 리 연구팀의 교수는 많은 이들에게 가능한 한
빨리 백신을 접종하는 게 생명을 가장 많이 구한다면서 개개인에 있어서도 효능에 덜한 백신을 맞는 게 코로나19가 중증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해주는 근본적인 보호 조처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최근 존슨앤존슨의 백신 접종에 대한 미국 내 최종 승인 절차가 끝난 가운데 어떤 백신이든 빨리 구할 수 있는 것이면 고르지 말고 맞으라고 앤서니 파우치 소장의 발표가 맞물려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 언론에 따르면 파우치 소장은 지난 28일 미 ABC 방송 등에 출연해 미국 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3가지 백신 모두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면서 이제 매우 효과적인 3개 백신을 갖게 됐고 그게 무엇이든 가장 먼저 확보할 수 있는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상원에서 미겔 컬도나 교육부 장관 인준안이 통과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해온 등교 재개 속도가 붙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상원은 지난 1일 표결에서 카도나 교육부 장관 인준안을 찬성 64표, 반대 33표로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카도나 교육부 장관의 취임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면 수업 재개를 취임 100일 안에 초등학교 대부분에서 주 5일 수업을 재개하겠다고 공언해온 가운데 이뤄져 대면 수업 재개가 더욱 탄력을 붙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카도나 본인 또한 최우선 과제로 등교 재개를 꼽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난달 상원에서 각 학교에서는 안전하게 등교를 재개할 수 있었던 훌륭한 사례들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언론은 카도나 장관이 등교 재개를 강행할 권한은 제한적이지만 중추적 역할을 요구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푸에트리코 출신 이민자 부모를 둔 카도나 교육부 장관은 공립초등학교 교사를 지냈고 28세 때 코네티컷주 최연소 교장, 이후 커네티컷주 교육위원으로 활동해왔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100일 이내에 등교를 약속했지만 모든 교사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채 학교에 가야 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교육부 장관의 취임이 대면 수업 재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CDC는 교사의 백신 접종이 학교 재개의 필수는 아니지만 권장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하버드대 학생회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자발적 매춘부라고 주장 파문을 일으킨 마크 램즐 교수 비판의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학생회는 표결에서 만장일치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버드 교내신문 하버드 크림슨에 따르면 하버드대 학부생위원회는 한인 유학생회 청원을 받아들여 램지어 교수를 비판하고 사과하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학생회는 성명에서 램지어 교수 논문 태평양 전쟁의 성계약을 반사실적이라고 규정하고 법학과 역사학의 진실성을 저해했다라고 지적하면서 램지어 교수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또 로런스 베카우 총장과 존 F. 매닝 로스쿨 학장에게는 논문에 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라고 요청했으며 논문이 기고된 학술지 법경제학 국제리뷰에는 논문의 결점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위안부 논문이 실릴 예정이었던 법경제학 국제리뷰의 교수가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검토한 후 답변서를 통해 강하게 반박하며 비판했습니다. 이 같은 결과를 받은 학술지가 과연 예정대로 논문을 출간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헤브로이대 E.R. 원터 교수는 오늘 학술지 편집장에게 보낸 답변에서 램지어 교수의 논문이 증거가 없고 결론 도출 과정에서 기초적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램지어 교수는 논문에서 10살 소녀가 선급금 300엔을 받았고 이 소녀는 10살이었지만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알았다고 적었는데 원터 교수는 이 대목이 매우 문제가 있다라며 이 소녀가 10살에 어떤 일이 뒤따르게 될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 램지어 교수가 논문에서 주장을 합리화하는 논리로 사용했던 게임 이론에 대해서도 오류로 반박했습니다. 윈터 교수는 위안부의 사례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게임 참여자 일본군의 자기 구속력이 빠졌기 때문에 선급금은 신뢰할 만한 약속과는 무관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MTA는 현재 이용객이 급격하게 감소함에 따라 내달 8일부터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의 주중 노선 운행을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롱아일랜드 레일로드는 팬데믹 이전보다 주중 운행을 20% 축소한 상황이며 내달 8일부터 추가로 5% 감소한 수준으로 운영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포트 워싱턴 노선을 비롯해 론콘코마, 햄스테드, 파라코웨이, 롱비치 노선 등은 주중 배차 간격이 1시간 단위로, 바빌론과 헌팅턴 노선은 30분 단위로 조정됩니다. 또한 헌팅턴에서 포트 제퍼슨 구간은 배차 간격이 90분, 웨스트 햄스테드에서 스피용크 구간은 2시간 단위로 조정됩니다. 반면 대부분 노선의 피크타임 운행은 평소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한편 MTA가 중장기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일부 서비스의 감축과 예산의 61%에 달하는 직원들의 급여 등 지출을 크게 줄이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가 시작된 뒤 전철과 버스 승객 수가 90%까지 줄어들자 차량 운행을 25% 감축했고, 이후 팬데믹 상황이 다소 개선되자 대부분의 노선과 차량 운행을 정상화시켰음에도 현재 전철 승객 수는 30%, 버스 승객은 50%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MTA가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연방정부 지원금이 고갈되는 2022년 중에 전철과 버스 노선의 감축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식당이나 세탁소 같은 소기업에 대한 벌금 부과가 대폭 완화되고 이미 납부한 벌금도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뉴욕시의회는 코로나19 팬데믹 하에서 벌금 부과로 어려움이 가중된 소기업에 대해 구제를 제공하는 2가지 조례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어제 시의회 중소기업위원회는 해당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바네사 깁슨 시의원과 코리 존슨 시의회 의장 등이 후원하는 이번 구제 방안은 위반 사항에 따른 벌금 액수를 인하하고 위생, 건강, 교통, 소비자 불만, 소음, 건축 등의 규제 위반에 관한 특정 종류의 벌금을 면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조례안은 팬데믹 발생 이후 이미 납부된 특정 벌금을 환불하는 내용으로 마크 조니아 시의원과 코리 존슨 시의회 의장이 후원했습니다. 환불과 함께 1회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위반 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부여하거나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불법 5개 광고물 부착이 적발될 경우 $1,250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적발 후에 시정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30일 주어집니다. 이 기간 내에 철거하거나 허가를 받을 경우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난 23일 필머피 주지사가 발표한 2021-2022 회계연도 주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각 학군별 주정부 지원금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 한인 밀집 학군에 대한 지원금이 전년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당수 학군은 이전 회계연도 대비 지원금이 10%에서 30% 늘었습니다. 가장 많은 증가폭을 기록한 곳은 리버델 학군으로 이전 회계연도보다 33.5% 늘었습니다. 아울러 리버 엣지, 오라델, 클로스터, 포트리, 데마레스트, 크레스케, 테너플라이, 레오니아, 리치우드 등의 학군들이 이전 회계연도보다 20% 늘어난 주정부 지원금을 배정받았습니다. 반면 팰리세이즈 파크 학군의 경우 6.92% 인상돼 주요 한인 밀집 학군 가운데 유일하게 지원금 증가율이 한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재산세 억제를 위해 주 전체적으로 지역 학군 지원금을 이전 회계연도보다 7% 늘어난 92억 6천만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한인 인구가 가장 많은 버겐 카운티의 경우 모든 학군이 이전 회계연도보다 많은 지원금을 배정받았습니다. 주정부의 학군별 지원금이 늘어나면 그만큼 해당 지역의 재산세 증가폭을 억제하는 요인이 됩니다. 각 학군은 연간 예산의 상당 부분을 주민들이 내는 재산세로 충당하기 때문에 주정부의 지원금이 늘어나는 만큼 주택 소유주들이 내는 재산세로 채워야 하는 예산 규모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머피 주지사가 제안한 이 예산안은 오는 6월 30일까지 주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향후 주의회 논의 과정에서 지원금 규모가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한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지난달 26일 밤 자신의 아버지를 총으로 쐈다는 이른바 스와팅 사건이 발생하면서 주민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펠팍 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쯤 911 전화를 통해
웨스트 센트럴 블러버드와 그랜드 애비뉴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내가 방금 아버지를 총으로 쐈다는 신고 전화가 접수됐습니다. 협박범은 또다시 전화를 걸어 아버지를 또 총으로 쐈다고 말했으며 세 번째 전화에서는 경찰이 아파트에 진입할 경우 가슴에 묶어놓은 폭발물이 터질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펠팍 경찰은 버겐 카운티 경찰특공대와 포트리, 레오니아, 리치필드 등 인근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하고 사태 진압에 나섰습니다. 사건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아파트 관리인을 통해 주민들의 연락처를 확보하는 등 긴급 대피시켰습니다. 이번 사건이 인질과 테러 등 위급한 상황을 허위로 신고하는 일명 스와팅 범죄로 밝혀지면서 사건 발생 1시간이 조금 지난 시간부터 주민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협박범은 911로 발신자 번호를 변경해 전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펠팍 경찰서의 앤서니 에스피노 경감은 스와팅 범죄는 피해자의 집과 학교, 사업장 등이 폐쇄되는 등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번 사건과 관련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한다고 전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